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김현우 교수님 연구실의 드론팀 팀장 노신영입니다. 2022년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에서 3위를 수상한 저희 로니2 팀의 대회 전략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2022년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 3차 대회 2단계 상황 힌트 트랙에서 2위를 하였고, 작년 2021년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 3차 대회 복합지능 트랙에서 3위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어 올해 2022년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에서도 최종 3위를 수상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고려대학교 김현우 교수님 연구실의 연구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울대학교 이교구 교수님 연구실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2022년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 로니2 팀의 전략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미션을 맡게 된 MLB의 조을랑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미션은 요구조자가 보낸 구조 요청을 단서로 해서 해당 요구조자를 찾는 미션입니다. 요구조자가 보내는 구조 요청은 사진이나 신고 문자가 될 수 있고, 단서를 적절하게 처리해서 전처리를 한 뒤에 딥러닝 모델을 이용해서 해당하는 요구조자를 찾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요구조자가 구조 요청으로 보낸 단서가 이미지인 경우 저희는 피처를 매칭하는 인공지능 모델인 슈퍼글루를 사용하였습니다. 슈퍼글루는 두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제 각 이미지의 피처를 추출해서 키포인트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두 이미지가 얼마나 같은지를 스코어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왼쪽에서 이제 드론에서 실시간으로 받는 영상의 한 프레임을 추출하는 것이고, 오른쪽은 요구조자가 보낸 이미지 단서입니다. 각 이미지에서 키포인트를 추출해서 서로 매칭한 결과를 이제 색깔이 표시된 선으로 처리하였는데, 보시다시피 같은 키포인트에 대해서 서로 잘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두 이미지는 서로 유사하다는 결론을 도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요구조자가 문자로 구조 요청을 진행한 경우에는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인 욜로 V7을 사용해서 해당하는 요구조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어진 재난 상황에서 욜로 V7 모델을 잘 활용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사전 학습된 모델에 사람 및 특성 정보를 데이터를 추가를 해서 파인 튜닝을 해준 모델로 다시 튜닝을 한 뒤에 욜로 V7을 사용해서 디텍션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문자 정보는 주변 사물, 일행, 입고 있는 상의 및 하의가 주어질 수 있는데요. 주어진 단서에 대해서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이 탐지해야 되는 객체와 특성을 전처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일행 정보는 엄마, 아빠, 남편, 아내, 아이로 주어질 수 있는데, 이를 룰 베이스로 문자로 보낸 요구조자 일행 정보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전처리를 하게 됩니다. 예시에서 보시다시피 예를 들어 주어진 문자 단서에서 일행이 아내, 아이인 경우는 구조 문자를 보낸 사람이 성인 남성이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탐지해야 되는 요구조자는 남성, 여성, 아이가 되게 됩니다. 일행 정보를 통해서 사람을 전처리하고, 그리고 상하이 단서를 사람의 특성으로 정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탐지해야 되는 객체와 특성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전체적인 플로우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션의 경우 이제 이미지 단서만 주어지거나 혹은 문자 단서만 주어지거나 아니면 혹은 이미지랑 문자 단서가 둘 다 주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 경우를 모두 고려하기 위해서 사전에 스레시홀드 값을 정의를 해주고 최종 답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미지 단서만 주어졌을 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슈퍼글루 모델을 이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드론에서 받게 되는 프레임과 단서 이미지를 비교해서 스코어를 매기게 됩니다. 매겨진 스코어 점수가 사전에 정의된 스레시홀드 값보다 크면 이제 해당하는 방에 요구조자가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고 최종 답안을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문자 단서만 주어진 경우에는 파인튜닝된 욜로 V7 모델을 이용해서 전처리된 단서에서 탐지해야 되는 객체들을 매 프레임마다 계속 탐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특정 프레임에 탐지해야 되는 객체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매 프레임마다 객체를 탐지한 결과를 누적을 해서 평균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평균값이 일정 스레시홀드 값 이상이면 이제 마찬가지로 답안지를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지와 문자 단서 둘 다 주어졌을 때는
앞서 설명드린 두 케이스에 대한 스코어를 각각 방렬적으로 계산을 해서 더해준 다음에 전체 스레시홀드 값을 사전에 정의한 전체 스레시홀드 값을 비교를 해서 그것보다 이상이면 답안지를 최종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문자 단서가 주어졌을 경우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서가 의자, 아빠, 흰색, 파랑으로 주어졌을 때 탐지해야 되는 객체는 의자, 남성, 흰색 상의 및 파랑 하의를 입은 아이가 되게 됩니다.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단서가 책상 안에 검정, 파랑으로 주어진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탐지해야 되는 객체가 책상 여성, 검정 상의 및 파랑 하의를 입은 남성이 되게 됩니다.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예시는 단서가 책장, 노트북, 아빠, 흰색, 파랑으로 주어진 경우입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탐지해야 하는 객체는 책장, 노트북, 남성, 흰색 상의 및 파랑 하의를 입은 아이가 되게 됩니다. 마지막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미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스크2를 담당한 김세형이라고 합니다. 태스크2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재난 상황에서 요구조자를 탐지하고 요구조자의 종류를 셈하는 것입니다. 태스크2의 문제 해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물체 탐지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 데이터셋을 수집합니다. 데이터셋에는 비주얼 제노, 포코 데이터셋, 그리고 외부로부터 크롤링한 데이터셋, 이를 각각 전처리를 진행을 하고 필요한 어노테이션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레이블링 작업을 하여 통합 데이터셋을 구성하였습니다. 앞서 수집한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객체 탐지 모델을 학습하고 객체 추적 모델을 활용하여 객체에 대한 카운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객체 탐지 모델에는 욜로 V7 모델을 사용했고 객체 추적 모델에는 스트롱 소트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객체 탐지 모델이 탐지한 결과를 이용하여 추적 모델이 객체에 대한 추적을 프레임 단위로 진행을 하고 새로운 종류의 객체가 발견될 시 그에 대한 셈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세한 과정은 플로우 차트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드론이 촬영한 영상이 프레임 단위로 학습된 탐지 모델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프레임에서 사람이 탐지되고 포스터 안에 있는 사람이 탐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탐지된 사람의 박스가 함께 탐지된 포스터 밖에 있거나 포스터가 함께 탐지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니면 어린 아이인지에 대한 예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같은 객체에 대한 재인식 오류를 줄이기 위해 당 진입 이후 300프레임 동안만 객체를 탐지하고 가장자리에 객체가 탐지되는 경우는 제거를 하였습니다. 예측된 결과를 활용하여 추적 모델이 새로운 트랙넷의 추가 여부를 결정하고 트랙넷을 추가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딕셔너리 형태로 카운팅한 결과를 저장을 해서 최종적인 답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모든 과정은 드론이 촬영하는 기간 동안 반복되게 됩니다. 비디오를 통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론이 방에 들어갈 때 방의 상태가 변경되게 됩니다. 왼쪽 위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방에 진입 후 남자 2명, 여자 2명이 카운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에 진입 후 다시 돌아나가는 과정에서 이땐 이미 300프레임 이후에 진행된 과정이기 때문에 특별한 카운팅을 진행하진 않았습니다.
다른 방에 진입하게 되면 이전 방에서 카운팅한 결과를 초기화하고 현재 방에서 추적된 결과들을 셈하게 됩니다. 오른쪽 위를 보시면 새로운 결과들이 셈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드론이 방을 탐지하고 나올 때는 카운팅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션 3를 담당한 이소진입니다. 미션 3는 재난 현장의 명칭을 추정하는 태스크였는데요. 재난 상황으로 인해 파손된 명패 등을 단서로 진입한 재난 현장의 명칭을 추정하는 태스크였습니다. 네, 우선 한글 OCR API로는 테서렉이랑 이지 OCR이 있었지만 프리트레인된 모델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공공 개방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모델을 학습시키게 되었습니다. AI 허브에서는 야외 실제 촬영 한글 이미지 중 간판 이미지를 대량으로 제공하고 있었고요. 해당 이미지는 1600x 1200의 고해상도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드론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각 프레임의 이미지는 저해상도였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간판 부분만 따로 크로핑해서 이제 조금 저해상도로 데이터셋을 다시 프리프로세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어노테이션 파일에 존재하는 노이즈 레이블을 따로 정제하고 진행했습니다. 네, 전체 프레임워크는 디텍션 모듈이랑 레코그니션 모듈로 구성된 투 스테이지 프레임워크인데요. 일단 디텍션에서는 텍스트가 있는 모든 박스를 탐지한 다음에 그 탐지된 박스 안에서 이제 포스터로 추정되는 바운딩 박스를 필터링했습니다. 그리고 필터링돼서 남은 이제 바운딩 박스에 대해서 레코그니션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코그니션에서는 글자를 인식한 다음에 오탈자가 있는지 확인을 한 그 포스트 프로세싱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각 스테이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디텍션은 네이버 클로바 AI에서 개발한 크래프트 모델을 사용했는데요. 이 크래프트 모델은 영어뿐만 아니라 한글 등 다양한 멀티링구얼에 대해서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이 모델을 사용했고요. 이 텍스트 검출 파트는 주어진 이미지 내 모든 텍스트를 탐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크래프트의 그 동작 방식은 모든 픽셀마다 문자의 중심일 확률과 인접한 두 문자의 중심일 확률을 계산한 뒤 개별 문자마다 단어인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그런 메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검출된 바운딩 박스 내에서 박스 서프레션을 진행을 했는데요. 장소와 관련 없는 실내에 존재하는 포스터나 인쇄물 등을 이제 걸러내는 그런 태스크를 수행했습니다. 일단 실내 벽에는 현수막이나 포스터가 존재했고 앞에서 디텍션한 결과로 나온 바운딩 박스 중에 인쇄물을 필터링한 겁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활용되는 비주얼 개노 데이터셋에 있는 많은 양의 포스터로 학습을 한 모델을 활용했습니다. 해당 모델은 태스크 2에서 활용한 그 디텍터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포스터 필터링에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바운딩 박스끼리 영역이 겹치거나 상당히 근접한 경우도 따로 이제 박스 서프레션을 진행을 했는데요. 해당 경우도 이제 인쇄물이라는 판단하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바운딩 박스 안에 있는 한글이 어떤 글자인지 확인하는 레코그니션을 수행을 했는데요. 이 레코그니션도 네이버 클로바 AI에서 개발한 WIW라는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이 모델은 4스테이지 STR 프레임워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활용한 이유는 우리가 이미지 내에서 글자가 뒤틀려 있는 경우를 보정해가지고 정확하게 인식을 하기 위해 해당 모델을 가져와서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바운딩 박스 내에 텍스트가 휘어져 있어도 이를 보정해서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프리프로세싱한 한글 데이터셋을 이 WIW 모델에 대해 파인 튜닝을 진행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포스트 프로세싱 과정으로 레코그니션한 한글 텍스트에 대해서 오탈자 교정을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 딥러닝 모델의 입력값으로 주어진 이미지에 촬영 환경의 영향으로 식별할 수 없는 문자가 섞여 있거나 아니면 오탈자가 섞여 있는 경우 모델이 정확한 예측을 하더라도 보정 과정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의 부정확한 예측으로 인한 오탈자 발생 시에도 이 교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단계인 포스트 프로세싱 단계를 적용을 했고요. 여기에는 심스펠 알고리즘을 활용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텍스트 보정을 하며 두 시퀀스 간 차이를 측정하는 문자열 매트릭인 레벤슈타인 거리를 사용합니다. 이 레벤슈타인 거리는 한 단어를 다른 단어로 변경하는 데 필요한 단일 문자 편집의 최소수인 편집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레벤슈타인 거리와 미리 사전에 정의해둔 말뭉치 사전을 활용했는데요. 이 말뭉치 사전은 문헌 바탕에 단어와 각 단어의 빈도수를 기록한 것으로 혼동하기 쉬운 문자에 대해 교정된 문자의 확률을 부과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각 단어의 형태소와 빈도를 바탕으로 실내 장소명에 들어갈 만한 형태소로 먼저 말뭉치 사전을 전처리해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의 예시를 보시면은 제1복원신과 제1복원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마지막 글자인 심이랑 실 하나가 다릅니다. 이런 경우 레벤슈타인 거리, 즉 편집 거리가 1입니다. 그래서 심스펠 알고리즘은 삼각행렬을 통해 모델의 예측 텍스트에 대해 말뭉치 사전에 있는 단어와의 레벤슈타인 거리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측정된 값을 기반으로 문장을 교정하게 됩니다. 이 방식을 통해 예측된 텍스트를 모든 경우의 수로 나누지 않고 사전에 정의된 해시 테이블 안에서 이제 빠르게 계산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그 주어진 단어의 앞부터 탐색하면서 각 편집거리마다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진 문장을 저장하게 됩니다. 나누 글자가 말뭉치 사전에 없는 경우 레벤슈타인 거리를 증가시키면서 해당되는 단어들 중 가장 높은 빈도를 가진 단어로 교체합니다. 그렇게 텍스트의 끝까지 탐색하게 되었을 때 각 편집거리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문장을 탐색하여 최종 결과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플로우 차트를 이렇게 넣어봤는데요. 이 플로우 차트는 먼저 텍스트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가 존재하면은 오버랩된 박스가 있는지 먼저 필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필터링된 바운딩 박스 안에서 포스터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포스터 필터링 후에는 이제 캔디데이트 앤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아래 있는 케이스들에서도 최종적으로는 캔디데이트 앤서가 있는지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 캔디데이트 앤서는 해당 그 주어진 사진 프레임 안에서 이제 정답으로 우리가 추정할 만한 단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해당 바운딩 박스 안에서 뭐 찾을 게 있으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까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봤었던 포스트 프로세싱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해당 이미지 내 정답이 될 만한 후보군 텍스트가 없는 경우 unclear라는 그 플래그를 일단 세워두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방의 동영상 프레임에서 같은 글자가 여러 번 등장할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모델의 후보군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를 방 이름으로 출력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체 플로우는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각 이미지는 각각의 프레임에 대해서 이제 각 방에는 총 n개의 프레임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프레임마다 나온 캔디데이트 앤서 혹은 unclear라는 플래그를 이제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리스트 오브 캔디데이트라는 하나의 그 리스트에다가 각 프레임의 정보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많이 나온 텍스트를 이제 카운터링해서 정답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네, 이제 미션 3 데모 비디오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복도에서 이제 행복 상담소를 이제 인식을 했고요. 네, 이거는 두 번째 데모 영상입니다. 보시면 여기 빨간색으로 된 부분은 포스터 필터링이 돼가지고 모델이 인식하지 않는 부분이고 여기서도 방에서 나가기 직전에 행복 상담소를 이제 프레임 앤서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색 바운딩 박스를 보시면 이거는 그 포스터 그리고 혹은 인쇄물이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바운딩 박스 간의 영역이 상당히 겹쳐 있고 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인쇄물에는 비슷한 그 영역에 바운딩 박스가 몰려 있을 거라는 이제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필터링한 내용입니다. 네, 태스크 3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통합 시스템 구성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드론에서 미션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드론의 파워를 켜고 드론 비행에 필요한 비행 알고리즘을 작동시킵니다.
동시에 서버에서는 드론과 서버의 연결 정보를 확인하여 성공적으로 서버와 연결이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도커 이미지로 부은 저희의 미션 수행 모델을 준비해 실행시킵니다. 그 다음으로 드론 제어기를 통해 드론을 이륙시킵니다. 드론이 비행을 시작하면 서버에서는 실시간으로 드론의 카메라 센서와 마이크 센서 등에서 받아온 센서들을 서버로 보내 서버에서 추론 모델을 통해 미션을 수행합니다. 서버에서 미션 수행 결과를 다시 드론으로 보내주면 드론에서 추론 결과에 따라 로컬 웨이포인트를 지정해줘 드론의 이동 경로를 제어하게 됩니다. 다음은 통합 데모 비디오입니다. 이 동영상은 작년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에서 사용된 테스트 데이터입니다. 왼쪽 위에는 저희가 프레임 넘버와 현재 드론이 위치해 있는 룸 넘버, 그리고 저희가 드론의 스테이트를 방마다 지정해준 값을 비주얼라이제이션 했습니다. 오른쪽 위에는 태스크2의 미션 수행 결과로 남자, 여자, 어린아이의 수를 센 결과입니다. 오른쪽 아래는 태스크3의 미션 수행 결과로 현재 방의 이름을 OCR로 탐지한 결과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줬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 3차 대회 3위를 수상한 우리 2팀의 전략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